안녕하십니까, 김봉중입니다. 이번에 다룰 도시는 애리조나주의 주도이자 애리조나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피닉스입니다. 미국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일까요? 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미국인들도 피닉스가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 지역임을 고려할 때 피닉스가 이렇게 빨리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로 성장한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피닉스의 기적이란 말을 자주 하고, 그것은 태양의 골짜기에서 에덴 동산을 이룬 기적이라고 합니다. (18세기) 중엽에 스페인 신부들이 선교 목적으로 지금의 애리조나 남부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그곳을 원주민들의 명칭에 따라 알리소나이라고 불렀는데 작은 온천 지역이라는 의미죠. 이것이 애리조나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민간인들이 본격적으로 정착을 시작한 것은 1848년 멕시코 전쟁의 결과로 애리조나가 미국의 영토로 편입되면서부터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여파는 애리조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선구자가 헨리 위큰버그였습니다. 1847년 독일에서 갓 이민 온 위큰버그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금강 소식을 접하고 1853년 금을 찾아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여러 금광촌에서 금 채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그는 1863년 피닉스의 북서쪽에 위치한 벌처에서 금광을 발견하고 금광촌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성공이었죠. 벌처시티는 순식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광의 붐은 오래가지 못하고 폐광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애리조나의 대표적인 귀신타운, 고스트타운이 되고 말았죠. 보통 골드러시를 생각하면 금과 은의 환상에 사로잡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북적거리는 서부의 도시나 마을을 생각하죠. 그런데 금과 은의 환상은 오래가지 못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폐광촌으로 전락해서 귀신이나 사는 동네라는 의미의 귀신타운이 곳곳에 생겨납니다. 귀신타운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금과 은의 저장량이 많지 않아 쉽게 고갈되는 경우도 많고, 자연재해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철도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거나 주요 고속도로가 마을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결국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금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 현실에 맞닥뜨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부를 여행하면 지금도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서부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귀신타운을 들러보면서 골드러시와 서부 개척의 이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피닉스의 개척은 사실 금광보다는 농사 때문에 시작됩니다. 벌처 금광으로 피닉스 지역의 붐이 생성될 즈음인 1867년 솔트강 계곡을 탐사하던 잭 스윌링은 호캄 인디안들이 만들었던 광개수로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현재 피닉스 지역에 최초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은 호하캄이란 부족으로서 기원전 300년 정도부터 거주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들이 남긴 유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대규모 광개시설입니다. 이것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것인데 그들이 상당한 규모의 부락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윌링은 그것을 활용해서 광개수로 공사를 확장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마을이 들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죠. 솔트강 계곡 광개 운하 공사로 밀, 보리, 옥수수 수확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정착민들은 그곳을 피닉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헬리오폴리스와 연계된 봉황에 대한 신화적 의미에다
나일강의 홍수와 창조를 생각해서였습니다. 스윌링으로 말미암아 피닉스는 황량한 서부의 땅에서 미국의 에덴 동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피닉스의 시작이며 피닉스 정착민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금강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착지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피닉스는 꾸준히 이주민들을 불러들여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 생긴 작은 농촌 마을의 성장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 계속 반복되는 가뭄, 홍수가 마을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닉스가 지금의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디어로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찾아왔습니다. 1902년 루스벨트는 국가 간척법의 일환으로 솔트강 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댐은 피닉스를 조그만 농촌 마을에서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911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속초댐이 완성되었는데 완공식에 참석한 루즈벨트의 감회는 남달랐죠. 그는 그 댐을 파나마 운하 다음으로 그가 이루간 최고의 업적으로 자랑할 정도로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는 48번째 미국의 주로 연방에 편입되었는데 피닉스는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의 인장을 보면 중앙에 루즈벨트 댐 그림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닉스 건설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역할을 했던 것은 미국 서부 개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가 그렇지만 특히 서부 개척사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아메리카 개척사와 비교해서 특이한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민간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닉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도 큰 몫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피닉스 성장 배경에 국가적 개발 사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도 컸습니다. 1913년 피닉스 시민들은 시 운영을 기존의 시장 시의회 체제에서 시의회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꿨습니다. 즉 기존의 정치 관료가 아닌 전문 경영인 중심의 운영을 통해서 타성과 부패로 점철될 수 있는 시 운영을 효율과 투명성을 보장받는 운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체제로서 도시 발전에 크나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20년에 피닉스 인구는 약 3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1930년대는 피닉스는 태양의 밸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전후에 사람들을 피닉스로 불러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무엇보다도 태양의 밸리에서 강렬한 태양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해답이 뭐겠어요? 건물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었죠. 에어컨은 1930년대 초에 발명되기는 했지만 한동안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이 쉽게 살 수 없는 사치품이었죠. 그런데 전쟁 중에 에어컨 기술이 발전되어서 1950년대는 이 창틀에다가 설치하는 가정용 에어컨이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붐으로 피닉스는 수많은 에어컨 제조회사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뜨거운 사막의 기후였지만 시원한 에어컨이 돌아가는 숙소에서 야외 수영장과 스파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는 피닉스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1940년 6만 5천 명이었던 인구가 1950년에는 10만 6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960년대에는 40만 명으로 치솟았죠.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닉스의 기적은 에어컨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군수산업이 성황을 누리면서 도시는 산업도시로 급속히 탈바꿈되기 시작했죠. 1948년에 모토로라가 피닉스에 군사전자연구 및 개발센터를 세우자 인텔과 맥도널드 더글라스 등 하이텍 회사들이 피닉스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와는 달리 피닉스의 성장은 2000년대에 와서도 계속됩니다. 2007년까지 24.2%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라스베가스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가 된 것이죠. 하지만 가파른 성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위기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2009년 피닉스 평균 주택 가격은 무려 15만 달러나 추락했습니다. 피닉스 도심의 주택 가격은 56%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피닉스는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빨리 2008년 경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피닉스의 이러한 경제 회복력을 피닉스의 기적으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양하지만 피닉스의 놀라운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경제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피닉스의 땅값이 다른 하이텍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비교하면 집값은 약 4배가 싸며 세금과 에너지 비용 등에서 샌프란시스코보다 25%나 저렴합니다. 그래서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 뿐만 아니라 옐프나 우버 같은 대기업들이 피닉스에 사무실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피닉스의 기적은 사회적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닉스는 1952년 선거부터 한 번의 예외가 없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했는데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2.2% 차이로 바이든이 승리를 거둔 메리코파 카운티 선거 결과가 큰 역할을 했죠. 메리코파 카운티는 1948년 해리 트루만이 승리를 거둔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2020년 선거 결과만 봐서 피닉스가 진보 성향의 도시로 전환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피닉스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면모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50개 도시를 선정하며 이 부분에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머니 매거진이 2022년도 순위를 내놓았는데 피닉스 남부에 위치한 템피가 애틀란타에 이어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템피가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데에는 도시에 소재한 대학의 역할이 큽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위치한 템피는 피닉스의 남동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대학 도시입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새로운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국 대학 모형을 만들려는 혁신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변화하는 글로벌 가치와 추세에 맞춰 민간 기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아이빌리그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기관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템피와 피닉스의 지역사회의 강점과 변화에 맞춰 산학연 그리고 지역의 연함으로 대학과 도시가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죠.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지난 5년 연속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하는 가장 혁신적인 대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사람들로 국적입니다. 현재 피닉스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의 환경입니다. 사막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인구와 자동차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서 도심의 공기 오염도는 미국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피닉스의 온도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뜨거운 날씨는 지역의 고질적인 빈부격차 문제와 함께
피닉스가 극복해야 할 현안입니다. 2050년이 되면 피닉스 사람들은 1년 365일 중에 절반 이상을 섭씨 30도 이상의 날씨에 살아야 한다고 하니 피닉스의 미래는 그야말로 태양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태양의 밸리를 미국의 에덴으로 만들었던 피닉스가 과연 피닉스의 기적을 이어갈지 아니면 자연 앞에 굴복하게 될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피닉스의 미래는 미국 서부 사막의 기적을 만들었던 많은 도시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도시는 이번 강의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진정한 사막의 기적을 이룬 곳이며 미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곳에 갈 때는 주머니에 돈을 두둑하게 챙겨야 합니다. 라스베가스입니다. 감사합니다.